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이 또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다들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타고난 집돌이라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해가 아니라 에어컨 밖은 위험해서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네. 유진 씨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역시 타고난 집순이여가지고 저도 집 밖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불볕더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성공 취업을 위해서 뜨거운 열기를 뿜뿜 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는 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전에 예보를 보고 왔는데요. 네. 8월 중순까지는 계속 쭉 덥나요? 더울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한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모두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날씨라서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날씨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또 월요일 좀 힘내시라고 저희가 답답했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봤죠. 맞습니다. 하반기 공채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미리미리 살펴보고 합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는 여름날의 기적 시즌 3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CJ그룹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한 주의 첫 시작 이분이 안 계시면 이제 섭섭합니다. 잡정보센터의 태양 같은 남자 엉아입니다. 트러스트원 네. 취업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태양이 그 연예인 태양일지 아니면 한창 지금 저희들 힘들게 하는 태양일지 네. 잠깐 고민되긴 했는데 오전에 출근하기 그러니까 방송 나오기 전에 소나기가 또 갑작스럽게 와서 맞아요. 네. 좀 한풀 이 더위를 식혀주나 했는데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취준생분들이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소나기가 금방 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 둘이야 뭐 집돌이 집순이라 집 밖을 안 나갔지만 현준 쌤은 주말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사실 요즘은 집돌이신가요? 집돌이 집순이가 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또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결혼 준비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아무래도 밖을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억지로. 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CJ그룹 계열사 중에 식품과 물류 분야를 정말 살짝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게 정말 사업 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다뤄보지 못한 계열사들의 하반기 공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계열사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미디어 회사와 신통 회사들이죠. 이제 CJ E&M과 오쇼핑 그리고 CGV와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CJ 그룹사 같은 경우 이제 다방면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원자분들을 포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방송을 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온 두 회사 E&M과 오쇼핑 같은 경우는 CJ E&M으로 이제 합병을 했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크나큰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투자 및 채용 공고에서도 충분히 많은 학생들을 더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 방송을 또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따가 이제 현주쌤과 성공 취업의 맵을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CJ 채용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하반기 공채를 알아보려면 상반기 공채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상반기 공채에서는 총 13개 계열사에서 110여 개 직무를 총 1000여 명 정도 선발할 계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CJ그룹 공채 전형은 서류 전형을 치른 다음에 적성검사인 캣과 인성검사인 CJ앳을 보고요. 그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인적성 시험을 치르고요. 그 다음 달에 1차와 2차 면접을 모두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일정에 닥쳐서 지원 전략을 짜기보다는 미리미리 나의 역량에 맞춰서 직무를 고민하는 것이 성공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CJ그룹 채용 전형은 신입 공채와 함께 총 6가지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이 되는 리스펙트 전형과 또 어학 등 글로벌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역 장교 전형으로 분리해서 모집을 합니다. 또한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사원 전형과 해외대학교 기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위한 학부생 인턴 전형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자들은 6개 전형 중에서 자격에 맞는 전형을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어느 계열사에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현준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현준쌤과 함께 100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 꿀팁들을 하나하나 알아가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올 하반기에 채용 일단은 뭐 상반기보다는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느 정도 뽑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이제 550명 정도를 채용을 했었고요.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도 역시 550명 선에서 600명 정도까지는 채용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 공채와 이번 상반기 18년도 상반기 공채를 비교해 봤었을 때 네. 일반 공채와 글로벌 채용, 그다음에 인턴과 리스펙트를 뽑는 것은 대동소이했고, 다만 상반기에는 전역장고와 해외 학부생 인턴 채용이 있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인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변별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외에는 계열사별로나 직무별로 상하반기 TO가 굉장히 다른 그룹사보다 되게 많이 변하는 곳이 또 CJ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반기라든지 작년 하반기에 안 뜬 직무들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에 관련된 지원자분들은 꼭 하반기 공채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리스펙트 채용이라든지 일반 공채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현주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CJ그룹이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 만큼 살펴봐야 할 경우의 수도 정말 많은데요. CJ그룹 오늘 갈 길이 멉니다. 먼저 그럼 올 하반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E&M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반기에도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 지원자들 사이에서 선호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지원자분들에서 선호도 그리고 CJ그룹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회사가 그룹 계열사가 E&M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 그 CJ그룹사의 이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의 문화를 만듭니다의 대표적인 계열사가 바로 CJ E&M이고 네. 그런 것들이 TVN에 대한 성공 또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한 K-팝의 한류 부분들까지 결과적으로 E&M의 콘텐츠들이 CJ그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적인 이미지의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선호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차별적이 있고 소위 동종업계에서는 거의 E&M이 거의 유일하게 대기업일 정도로 이 업계 자체에서 E&M이 좀 독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직무를 포함해서 사실 티어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직무 포함해서 0년대 초반 정도를 뽑는 게 보편적이고 또한 거의 경쟁률 같은 경우도 타 경쟁사 대비, 타 계열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100대 넘는 100대 초반대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티어가 적은 부분들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E&M은 가장 많은 경쟁자들이 몰렸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상반기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직무는 어떤 거였나요? 네, 대표적인 직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동경에 맞지 않는 PD 직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E&M의 PD 직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방송국 그룹 공채들, 뭐 KBS나 SBS, MBC 같은 경우에서도 뽑긴 하는데 이렇게 PD 전형의 신입 공채를 많이 뽑는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 중에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PD에 입문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좋은 메리트가 바로 E&M의 PD 직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정량적인 스펙 부분 아니라 정성적인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PD 직무에 대해서 혹시나 애매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방송 소출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작가라든지 다양한 감독님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볼 수 있고요. 모두가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분이 일단 차별점이 될 수 있고 또한 타 이제 직무와 타
그다음에 회사와 차이다고 하면은 그 채널별로 예를 들어서 TVN PD 혹은 뭐 온게임넷 TV 이렇게 각 E&M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채널별로 따른 PD 부분들을 따로따로 뽑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E&M PD의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경쟁자들이 좀 많은 만큼 스펙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네. CJ 채용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이렇게 PD 직무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될 거는 일반적인 공채에서는 PD를 여태까지 계속 뽑았는데 리스펙트 전형에 아직 PD 부분이 채용이 등재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PD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력적인 부분을 쓰기 때문에 명백하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100%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소서 부분은 분명히 블라인드 채용으로 볼 것이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PD 부분들이 신입분들,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관련된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른 별별성이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학벌, 특히 학교 네임밸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세 개의 학교가 실제로 많은 E&M PD들이 들어가기도 했고 E&M PD 분들 중에 계시기도 하고요. 아마 다른 PD들도 다른 회사들의 PD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는 정성적인 경험 중에 아무래도 관련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되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방송 사내 학교 방송 경험부, 방송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입사를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외주 제작사라든지 혹은 관련된 경험들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가져오신 분들이 소위 중고 신입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PD, 일반적인 대기업의 PD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하나의 창구로서 하는 것이 바로 E&M의 PD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PD 직무와 연관성이 또 높아야 될 텐데 특히나 CJ 하면은 직무 적합성을 굉장히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직무 적합성을 우선으로 뽑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어필을 해야 이게 좀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PD 직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면접 전형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그거 관련돼서 본인이 도구를 활용한다던가 그런 것들 활용해서 좀 면접 전형이 특이한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직무적인 역량 부분이 실질적으로 PD와 관련된 직접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돋보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창의력과 기획력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지향적인 부분, 관계 구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E&M의 PD 혹은 E&M의 PD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국 외에 다양한 사람들 외에 외부에 이제 방송을 뭐 출연해주는 지금 저같이 이제 출연해주신 분들과도 협업을 굉장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 결과적으로 실제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직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PD 직무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E&M의 PD 직무에 정말 적합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관계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한 그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의 부분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역량 부분을 명확하게 도출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이 PD라는 업무 자체가 이 채널이 24시간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한 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바쁘고 또 장기간에 거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사실 그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순간부터는 거의 이제 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E&M에는 이제 잠자는 곳이 마련될 정도로 숙소가 마련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업무량이 좀 하드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인성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열정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무 외에 뛰어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접근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PD 직무를 성공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PD 직무 외에도 E&M에 지원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주목하면 좋을 직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ENM 같은 경우 기존의 이제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K-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채널적인 부분의 콘텐츠와 음악적인 부분의 콘텐츠 외에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직무를 좀 소개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MCN 사업부가 있습니다. MCN 사업부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트위치 등의 1인 방송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것들에 대한 ENM 부서의 단독적인 부분 외에 협업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부, 이제 음악 사업부와 뮤지컬 사업부, 뭐 콘텐츠 사업부 등 다양한 ENM의 사업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의 지원자들이 몰리는 음악 사업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MCN 사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MCN 사업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을 구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나 아이템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아 TV라고 해서 대북 유명한 뭐 대도서관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ENM의 이제 MCN 사업부의 하나의 또 관리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국의 크리에이터를 섭외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부분, 또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MCN 사업부의 대표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다양히 관련된 경험들, 특히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1인 방송을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유사한 뭐 SNS라든지 실제 1인 방송을 했던 분들의 경험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이 선호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ENM이나 CJ, 특히 EN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대외 활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TVN의 골드핑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열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여도 부분과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본인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MCN 사업부를 위해서 지원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음악 전략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컨벤션 사업이라든지 페스티벌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모든 마케팅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단계부터 제작 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모션 방향을 모색하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창의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분에 대한 도출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건지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트렌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게 일반적인 트렌디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현실 가능성화할 수 있는 현실에 기반한 트렌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타 회사라든지 타 유사한 것들에서 실행되는 컨텐츠적인 부분들 혹은 전략적인 부분들이 실제 ENM의 음악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과는 또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회사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역량인데요. 실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 실제 음악 마케팅, ENM의 사업부가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말로써 해야 되는 소통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24시간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소통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역량적으로 어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CJ ENM 직무별로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CJ ENM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인 만큼 일반적인 사무직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좀 자유분방할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네,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의 출근 시간이 9시였는데 ENM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출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실제 이제 CJ의 그 그룹 사내 방송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보고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ENM의 동기들이나 ENM에 재직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방송을 못 봐서 항상 오늘 방송 뭐 했냐라고 따로 이제 카톡에 와서 물어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후에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하는 슬로우 스타터의 업무 일정적인 부분, 바이오리듬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포근하고 다양한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1층의 휴게 공간 같은 곳에서 게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련을 해놨고요. 실제 네일 아트라든지 안마를 받을 수 있고 안마 기기를 배치하는 등 이제 사내 복지가 굉장히 타 계열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CJ E&M만의 독특한 제도로는 BI 제도라고 해서 2주에 4시간 정도 업무에 몰입하기 위한 문화생활이라든지 휴식 등의 시간을 제공해서 좀 창의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프레시를 바탕으로 한 신선한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복지적인 부분도 역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근 시간이 10시면 좀 늦게 끝나서 이렇게 출근 시간을 배려해 준 걸까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방송의 체계적인 부분들이 E&M의 콘텐츠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늦은 시간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주 타겟 타겟 시간이 결과적으로 좀 약간 늦은 시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회사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J그룹 E&M은 워낙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 E&M 자체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을 꺾기가 좀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런 애들을 물리치고 좀 합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제가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음악 사업부에 이제 지원을 했고 과감하게는 아니고 대차게 이제 서류에서 광탈을 했죠. 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면 E&M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소비자와 제작자는 다르다는 생각적인 부분에 바탕으로 한 지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특히 E&M의 것들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거의 대세적인 콘텐츠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주파보다는 소위 이제 트렌디하고 어쩌면 신선한 이제 케이블 방송, 특히 E&M의 케이블 방송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따른 선호도는 정말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시너지 혹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컨텐츠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 부분과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부분들이 각 직무단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적인 관점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방향성에 관련된 설득력들이 결과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되게 관계지향적인 부분들을 많은 부분 직무별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이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다른 직무, 물론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E&M 직무 같은 경우는 음악이란 것들 혹은 방송 콘텐츠가 결과적으로 24시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외 소통이든 대내 소통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소통 역량 부분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도 일반적인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계열사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한 계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CJ 오쇼핑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상반기 경쟁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실제로 많이들 보고 또 구입을 하려고 하신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직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TO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역명 초반적인 부분인데 따라서 직무적인 부분에서 다양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평균적인 직무 부분은 9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CJ 오쇼핑은 아무래도 유통업계니까 매출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또 실적에 따라서 억대 연봉도 꿈꿀 수 있다. 이 MD 직무가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MD 직무 부분이 가장 높은 선호도와 경쟁률을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경쟁률의 90대 혹은 거의 10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의 경쟁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D 직무 자체가 이제 시장이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그런 것들을 기획, 운영하고 협력사나 회사의 내부 유관 부서들과 협력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그런 것들이 본인이 직접 카테고리화하고 기획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제 TV 홈쇼핑에서 이제 실제 판매되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억대 연봉 하니까 방송 보다가 귀가 번쩍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이렇게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는 MD들이 정말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MD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 좀 유리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된 제품에 따른 인센티브적인 부분이라서 모든 분들이 다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타 직무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전략적인 부분의 역량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트렌드에 민감한 부분이 당연히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예리한 안목이라든지 센스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 부분에 중요한 지원자분들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활용 능력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대외라든지 대내에 유관부서들과 협력 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어들분들과 혹은 공급사분들과 이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른 이제 소통과 네트워크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상품을 소싱하기 위한 정량적인 데이터 부분에 대한 도출 부분을 위해서 뛰어난 분석 능력이라든지 통찰력 그리고 순발력이라든지 판단력 같은 지적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이라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E&M 뿐만 아니라 이제 옷쇼핑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한 진출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시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과 함께 글로벌적인 마인드와 지향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MD 직무 외에도 하반기에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E&M의 PD 직무에 대해서 아까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옷쇼핑에도 PD 직무가 있습니다. 특히 옷쇼핑의 PD 직무는 라이브 PD라든지 사전 제작 PD 같이 좀 다른 E&M과는 좀 다른 방식의 PD 부분에 대한 직무 부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라이브 PD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생방송에 대한 기획, 제작 및 운영을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제작 PD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라든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CJ 옷쇼핑이라든지 CJ 그룹사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높이는 그런 PD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옷쇼핑의 방송 같은 경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PD 직무를 지원하게 되면은 라이브 PD와 사전 제작 PD는 순환적인 부분에서 같이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꼭 라이브 PD만 한다거나 사전 제작 PD만 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라이브 PD 외에 사전 제작 PD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향성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사전 제작 PD고 라이브 PD는 실제적으로 홈쇼핑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PD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홈쇼핑 PD의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의력적인 부분들이 좀 더 비즈니스적인 부분과 녹여들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판매를 위한 PD, 프로듀싱을 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굉장히 판매와 직결되는 성과주의적인 부분에 대한 PD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홈쇼핑 PD 부분이 기존 PD와 다른 점 부분에 대한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많은 부분들이 PD, 이제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데 그게 왜 홈쇼핑 PD인지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른 본인만의 확고한 가치관이라든지 생각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PD 같은 경우가 시청자를 선도하는 트렌드 메이커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홈쇼핑 PD 같은 경우는 고객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트렌드 팔로워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본인만의 재정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홈쇼핑 PD와 연결성이 있는지를 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소개하는 능력, 결과적으로 딜리버리를 하는 능력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이 홈쇼핑 PD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관부서들과의 소통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부분, 또한 그런 것들을 대외적인 고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 또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외에도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직무 중에 또 다른 직무는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직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QA 직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와 관련돼서 식품 QA와 패션 QA
가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상품과 협력사들의 관리를 통해서 법적 기준과 고객의 기대치에 맞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지원적인 전략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패션 QA 같은 경우는 상품의 전문성이라든지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한 소싱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역량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 Q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식품 부분에 대한 선호도 부분에서 트렌디한 부분이 중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한 이런 것들을 상품 가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 검증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계열사는 CJ CGV입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직무와 연관되는 부분을 연결을 해서 취업 전략으로 여기는 추세인데 실제로 CGV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푸드빌도 마찬가지고 CGV도 마찬가지인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한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CGV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소직이라는 직무인데요. 미소직이 직무를 1년 이상 한 이제 장기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 전형 부분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언제 어느 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네. 네. 1년 이상 해야 그런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CGV 같은 경우는 많은 직무를 공채적인 부분에서 소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직무라고 하면은 멀티플렉스 매니저. 실질적으로 이제 이남기 아나운서분이라든지 여기 계신 시청하시는 분들이 CGV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에 실제 대면할 수 있는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멀티플렉스 매니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극장의 주인 같은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의 운영이라든지 관리, 또한 CS나 인사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CGV의 각 지점들을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외에도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업무 담당 부분들 같이 일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업무, 극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멀티플렉스 매니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멀티플렉스 매니저 직무에 희망하는 지원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멀티플렉스 매니저가 극장의 주인 같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책임감을 넘어선 CEO 같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극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라든지 그리고 클레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멀티플렉스 매니저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런 업무들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이 교대 근무를 또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CEO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객들에 대한 대면적인 업무들을 시행하는 것 외에도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해서 그런 고객 서비스에 대한 증진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CGV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면접 때 이런 롤플레잉적인 부분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자분들이 관련해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면접 전형까지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의 역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도 하반기에 이 외에도 주목해야 될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직무들을 공채에서 소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뜨는 직무 중에 대표적인 직무라고 하면은 재무 직무가 있습니다. 재무 직무와 사업 관리 직무가 있는데 재무 직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금 파트라든지 회계 파트, 세무 파트와 IR 파트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즉 그런 것들이 본인에 대한 전문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량적인 스펙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타 직무보다는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유익 있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두 번째 직무인 사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이트를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CGV에 대한 런칭 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외에 실제적으로 상권 조사라든지 분석적인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역량들이 중요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분석 능력이라든지 수리적 능력들,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사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기획력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정리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를 결과적으로 그 상무뿐만 아니라 그 높은 분들까지도 직접적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한 보고력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영 활동을 회사와 관련된 경영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험 정리를 잘 하셔서 접근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이 딱 떠오르긴 하는데요. 혹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IT 회사와 올리브영이 합쳐져서 합병을 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올리브영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정확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CJ 시스템즈 올리브영이 합병한 부분의 이후에 올리브영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올리브영 부문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올리브영이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올리브영은 또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여기에서도 또 상반기에 좀 경쟁률이 높았던 직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옷쇼핑과 마찬가지로 MD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학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올리브영을 지원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1순위가 MD 직무를 지원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을 정도로 MD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경쟁률은 한 80대 1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MD 직무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어필하면 좋을 것처럼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유리하면 이런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벌써 뭐 이미 지원하실 준비가 다 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올리브영 MD는 이제 MD 플러스 BM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BM이란 게 실제 이제 저번 시간에 제일제당에서 관련된 식품 마케팅을 말씀드릴 때 BM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었는데요. 브랜드 매니저를 이제 BM이라고 칭하고 실제 대부분의 CJ 그룹사의 마케팅들은 BM이라는 카테고리로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역할 부분과 MD 역할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매장을 진열하고 판매하기 위한 부분에 총체적인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외에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MD 플러스 BM까지의 역할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부분에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적인 부분에서 일정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협력업체 제품을 소싱해가지고 직접 올리브영 매대에 입고시키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외부 대외 커뮤니케이션 부분과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과 함께 계획적인 일정적인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MD 직무로서 올리브영 MD 직무로서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 미소지기처럼 올리브영에 지원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원할 것 같은데 합격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아르바이트 직무 경험자 또는 어학 상급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요? 실질적으로 이 두 부분이라고 하면은 직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긴 한데 스토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리브영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직무와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스토어 매니저의 업무를 일정 기간을 수행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OJT의 업무 순환적인 부분에서 이 올리브영 자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네. 결과적으로 현장에 대한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그 외적인 직무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직무 관점이라 본다고 하면은 글로벌 어학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글로벌적인 부분의 진출, 특히 동남아적인 부분에 대한 진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남아와 관련된 언어를 전공한다든지 그런 관련된 자격증의 높은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스펙 대비해서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CJ그룹 계열사 하반기 전략 정말 쉬지 않고 네. 또 달려왔습니다. 많은 계열사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현주쌤의 신의 한 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되는데 처음 때보다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의 신의 한 수는 소비자 마인드를 버려라. 버려라. 네. 그래서 이제 E&M에서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CJ 그룹사들 특히 이제 신유통과 미디어 쪽은 너무 소비자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소비자에 머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소위 필터링 할 때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소위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CJ의 신유통과 미디어 부분에 대한 합격 당락을 굉장히 높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먼저 장착하고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들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CJ그룹 막바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트러스트원의 취업 컨설팅의 임현준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딜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장이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훈련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광주 지역 일자리는 강소기업 중에서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 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 식품용 비닐 포장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성포장산업입니다. 제빵, 제과, 건가류, 진공 포장지, 파우치 등 식품 포장지를 생산할 직원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니 많은 구직자 지원 바랍니다. 청년 구직자 우대하니 참고하시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17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생산 직원 5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입니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 등 위치하고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LC스 사업장입니다. 전남 여수시
율전 산달에서 근무할 R&D 기획,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하실 에너지 연구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2년 이상입니다. 종합 전공자나 청년층 구직자 우대하니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6일까지이고요.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에너지연구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는요. 우종 엔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우종 엔트리 주식회사는 자동 회전문 설계, 개발, 제작, 시공, 관리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자동 회전문 제조하는 관련해서 전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컨트롤러 제작, 시공 등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모두 무관합니다. 다만 전기 관련 전공자, 관련 업체 및 PLC 유경험자, 운전 가능자, 군 전역 간부,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정기급여 외에 상여금 100%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모집기간은 채용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제이티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제이티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장비, 계측기, 부품, 커미컬을 수입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상품 기획을 담당할 경력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기능성 화장품의 기획 및 마케팅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 최대 45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급여 외에 기본급에 기준한 상여금이 500%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숙사와 자녀 학자금, 교통비, 장기근속자 포상 등 다양한 복리후생이 제공되는 기업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고요. 이력서와 경력 속에서 특히 경력 속에서에는 전 근무지 경력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형 절차는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실무 면접, 3차는 이면 면접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상품기획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주말이 지났고 주말 동안 뭘 했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두 분은 집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까지. 네, 부산 이번에 송도해수욕장에서 케이블카도 타고요. 나름 네. 일하면서 즐기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즐기고 왔네요. 조금 그래도. 즐겼어요, 조금. 네. 그럼 오늘도 주말에도 열일했으니까 오늘도 열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 대비해 14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치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인 36만 명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하반기 증가폭인 27만 2천 명에 비해서도 둔화된 수치입니다. 이어서 함께 조사됐던 하반기 고용 전망 보고서를 참고하면요. 올해 취업자가 17만 5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기업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분에 부분적으로 고용 감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올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였지만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서 실제 인상률은 7% 정도이기 때문에 주요 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빠른 감소, 또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고용 감소, 그리고 아파트 분양 붐이 지나간 여파로 인한 건설업 고용 둔화 등의 이유들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작년과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고요. 최근 2달간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둔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 취업자 증가폭이 평년 수준이 20만 명을 다소 밑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의 가파른 둔화와 또 15세에서 62세 인구 감소를 고려를 하면 하반기와 연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예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사실 평년 수준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 대체로 통상적인 수준의 취업자 증가가 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가폭 또한 이렇게 좀 낮게 책정이 되겠네요. 네, 낮게 측정이 될 텐데요.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 전망 보고서를 참고를 하면 기저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의 평년 수준의 고용률 증가를 적용을 했는데요. 취업자 증가폭은 2020년에는 12만 명 내외고요. 2024년에는 7만 6천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인구가 해마다 40만 명씩 늘던 2010년 초중반 기준일 때고요. 취업 증가가 30만 이상이어야 좋은 상황인 거는 좀 다르니까요. 지금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저임금 제도가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내년에 최저임금제가 10.9%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연구소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을 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는 할 수 있지만 과당 경쟁과 임대료 등으로 영업이익이 날로 떨어지는 도소매와 또 음식업 등 내수 서비스업 부분의 비용이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의 지원, 임대료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이 돼야지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임금을 올려버리는 것보다는 경기 부진을 먼저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고 채용 시장은 줄어들다 보니까 취준생들만 여기저기서 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작용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책이 발표가 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포커페이스에 대해서 취준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네. 취준생 10명 중 9명, 96.5%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MC분들은 어떨 때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뭐 면접 볼 때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래도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한 표정보다는 좀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진짜 취준생들 생각을 들어보면은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위는 면접 볼 때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긴장감을 내보이면은 자신에게 좋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다음 꼽은 것들은 상당히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의 취업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님 앞에서가 근소한 차이로 2위와 3위를 차지했고요. 네. 또 근황이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물어볼 때와 명절과 경조사 등 친지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취업 전형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등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항상 포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듣고 나니까 마음 한결이 좀 아련해집니다. 이렇게 포커스 페이스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에 지쳐버리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네. 그만큼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유지하는 것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취준생들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서 물어보자 휴식 시간을 통한 기분 전환이 가장 많았고요. 또 컨디션 관리와 운동, 식단 관리 등 체력 유지로 노력한다.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인들과 만나거나 소통하고 또 취업 로망과 목표 등을 생각하며 힘을 낸다. 또는 나의 장점과 진로, 전망 등 긍정적인 부분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등을 꼽았는데요. 이 외에도 독서와 명상과 산책 등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SNS를 멀리하고 자존감과 포커페이스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고 오히려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취업 과정의 중간 점검을 한다 등의 마인드 컨트롤이 주로 이루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도 정말 견디기 힘들 텐데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뉴스 포커페이스를 준비하려는 취준생들 기사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미 씨가 오늘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취준생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힘드신 이유가 조금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나한테만 집중을 하고 뭐 SNS도 조금 끊어보시고 취업 준비에 몰두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인 뉴스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해서 알찬 뉴스와 정보들로 꾸며봤습니다. 다음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